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라입니다. 커피 원두를 구매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짜증나고 거슬리는 게 원산지를 고르는 거예요. 엄청 많죠. 뭐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물론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에티오피아가 어떤 맛이 나는지, 콜롬비아가 어떤 맛이 날 건지 예측이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매할 때 좀 더 편하게 구매하시라고 각 나라의 원산지마다 커머셜 원두는 이런 맛이 되게 난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커머셜한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상업적인, 이윤을 낳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커피 쪽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대중적이고 일반적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커피를 뜻해요. 그래서 블렌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커머셜 등급이 제일 낮고 그 위에 마이크로나 스페셜티가 있어요. 그런데 커머셜이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커머셜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출용 등급 말고 커머셜, 프리미엄, 뭐 하이 커머셜이라도 부르죠. 마이크로란 스페셜티, 요거에 대한 영상은 따로 한번 다시 찍을게요. 커피 원산지를 대륙으로 크게 나누면 아프리카, 중미, 남미, 아시아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커피를 고를 때 산미가 기준이잖아요. 산미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많이 분류해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산미가 가장 없는 순서대로 대륙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남미, 중미, 아프리카 순이에요. 산미가 없는 순으로 대륙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나라로 넘어가 볼게요. 아시아 대륙을 대표할 만한 나라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예요. 인도가 있긴 있는데 인도는 크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출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인도를 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로부스타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드래곤 이런 식으로 멋있는 이름 블루 드래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로부스타 자체가 카페인 함량이 많고요. 산미가 적고 강냉이 같은 고소한 맛, 팝콘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강해요. 인도네시아는 아라비카 원두를 많이 수입해 오고 외툴 가공법으로 바디감 자체가 좀 무겁고 구운 견과류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다크 초콜릿 같은 향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의 가장 큰 문제는 결점두가 많다는 거. 아시아 생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법이 조금 아쉬워서 과거에 흙내음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흙내음이 그런데 좋은 향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향에 가까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외툴 가공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젖은 상태에서 뜯어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벌어지고 찢어진 생두가 많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가공법을 말할 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미로 넘어가게 되면 남미의 대표적인 거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스페셜티를 설명했을 때는 제가 페루도 꼈을 것 같은데 커머셜이니까 브라질하고 콜롬비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랑 비슷한데 좀 묵직한 바디감이 빠져 있어요. 가벼운 바디감하고 구운 견과류,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고요. 콜롬비아는 아주 약간의 산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보다는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 구운 견과류보다는 그냥 견과류의 뉘앙스가 있고요. 이 두 나라의 커머셜 커피는 모나지 않고 유니크하게 뭔가 향이 튀지 않기 때문에 블렌딩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남미 위에 중미를 보면 중미의 대표적인 커머셜 나라는 코스타리카하고 과테말라가 있죠. 코스타리카는 콜롬비아보다 더 산미가 좋아요. 산미가 좋고 고소한 맛도 있고 사과 같은 산미가 참 매력적인 커피라고 볼 수 있고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산미보다는 스모키하고 풀바디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런데 과테말라 같은 경우 스모키하다는 게 고정관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과테말라는 안티구아는 특히 스모키한 향이 나긴 나요.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더라도 딱 저는 구별해낼 수 있어요. 물론 로스팅 포인트마다 산미가 있고 없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넘어가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커피는 에티오피아고 역시 케냐죠. 케냐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발전을 못했다고 해야 되지. 떨어진 게 아니라 발전을 못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가공법하고 커피 쪽에 많이 세간을 기울이면서 발전을 했다면 케냐는 과거에는 발전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케냐가 커피가 돈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를 밀어내고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작물인 아보카도 그런 걸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커피는 좀 뒷전이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한 번은 토마토 향이 너무 강렬하게 나갖고 케냐를 사면 공통적으로 모든 케냐에서 막 토마토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사게 됐다가 이번에 샘플링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샐러리 같은 느낌이 또 공통적으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케냐 AA를 좋아하시는 마니아층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에티오피아는 역시 꽃향이 나고 과일향이 나고 산미가 주로 된 커피죠. 그런데 가끔씩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에티오피아처럼 고소한 커피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에티오피아는 분명히 산미가 있고 과일과 꽃향이 난다, 이거는 커머셜 라인도 그렇거든요. 물론 에티오피아도 오래 볶고 좀 강배전이면 그 산미와 향미가 날아가긴 하고 없어지긴 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에티오피아를 그렇게 볶나 싶긴 하죠. 그 특색이 그건데 특색에 맞춰서 저는 나이트 로스팅을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강배전을 하더라도 산미가 나긴 나는데, 아무튼 그 밑에 있는 나라인 케냐는 산미가 있긴 있지만 좀 더 바디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륙별로 원산지마다 커머셜 등급의 맛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물론 로스터의 로스팅 프로파일에 따라서 배전도에 따라서 맛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듯이 에티오피아를 강하게 볶으면 산미는 죽고 고소한 맛이 당연히 올라와요. 반대로 로부스타를 약하게 볶으면 이제 산미가 더 올라올 수 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볶았을 때 이러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런 뜻이니까 구매하실 때 이 점 참고하셔서 잘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